지난 시간에 이어 암의 위험 요인을 설명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알코올과 바이러스, 그리고 발암물질과 자외선 등 이런 방사선 물질이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암을 유발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바이러스나 발암물질, 자외선 등의 방사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식에서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일이 없게 되는데, 알코올에 대해서는 좀 놀라운 면이 있습니다. 알코올 같은 경우 알코올 자체는 발암물질이 아닙니다. 그런데 알코올이 체내에서 대사하는 과정에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이 생기거든요. 이것이 발암물질이라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인이라면 술과 관련이 없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이 술 자체가 알코올성 음료, 에탄올이 대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 중간체 아세트알데하이드, 이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좀 놀랍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암의 위험 요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할까요? 술을 마시면 입과 목, 후두, 식도, 결장 및 직장, 유방에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실수록 암 위험을 높입니다. 술을 마시면 체내에서 분해 과정에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이 중간체로 나오는데, 아세트알데하이드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또한 아세트알데하이드는 DNA를 손상시키고 신체가 손상을 복구하지 못하게 합니다. 과음을 경험해 본 분들은 알겠지만 이튿날에 겪는 숙취의 원인 물질이 바로 아세트알데하이드이기도 합니다. 에탄올 자체는 발암물질이 아니지만 알코올성 음료의 섭취를 발암물질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종류를 크게 분류하면 라이노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로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인 감염 문제를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것의 변종이죠. 사스, 메르스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류입니다. 바이러스 중 암을 유발하는 7가지가 확인되어 있는데, 예컨대 B형 간염 바이러스나 C형 간염 바이러스 같은 게 있죠. 이와 관련한 영상은 위쪽에 카드로 띄우겠습니다. 모든 암 중에서 15% 정도가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하니까 무척 많은 양이죠.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와 RNA 바이러스로 이루어져 있는데, 종양 바이러스를 언커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종양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가 많고 RNA 바이러스도 일부 있습니다. DNA 종양 바이러스와 같은 경우 종양 억제 단백질인 P53을 비활성화해서 암을 유발하는 경우입니다. DNA는 비교적 안정적인데 반해 RNA는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바이러스 중 일부만 DNA 바이러스이고 대부분은 RNA 바이러스인데, RNA는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변이를 잘 일으키는 것이죠. 발암물질 카시노젠은 암을 유발하는 물질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에 있는 국제암연구기관으로 IARC가 있는데, 여기서 발암물질을 분류해 고시하고 있습니다. 발암물질과 관련해서 일상생활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10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담배, 라돈가스, 성면, 바삭하고 갈색인 음식, 포말데하이드, 자외선, 알코올, 가공육, 엔진 배기가스, 오염된 공기입니다. 각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죠? 담배 연기에는 많은 발암물질이 들어있으므로 말할 필요도 없죠. 우리나라는 화강암이 많이 분포한 특성 때문에 자연적으로도 라돈가스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편인데, 라돈가스 자체가 발암물질이니까 실내에서 자주 환기를 시킨다는 것을 유의하면 됩니다. 성면이 유명한 발암물질이라는 것은 잘 아는 내용이니까 바삭하고 갈색인 음식이라는 표현에 대해 설명해 볼까요? 예를 들어 감자 같은 것을 고온으로 가열하면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IARC 자료에 따르면 아크릴 아마이드는 발암물질 EA로 분류되는데,
이것은 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자료는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지 않지만 동물에게는 충분한 발암 증거가 있는 경우입니다. 아크릴아마이드 수치가 높은 음식에는 감자튀김, 감자칩, 곡물로 만든 시리얼, 쿠키 및 토스트 등이 있습니다. 포말데하이드는 흔히 새집 증후군을 겪을 때 마주치는 물질로 이 자체가 발암물질입니다. 목 제품이나 가구를 살 때 포말데하이드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집안의 환기를 잘하는 것과 습도를 낮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자외선은 피부암을 일으킵니다. 평소 선크림을 잘 바르고 챙 달린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비타민 D 합성을 걱정하는 분이 계실 텐데 비타민 D는 보충제를 통해 섭취하면 됩니다. 그 다음 알코올은 술을 뜻하는 것인데 술을 마시면 몸 안에서 분해하는 과정에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중간체가 생성되고 이것이 숙취 원인 물질이자 발암 물질이기도 하기 때문에 음주를 적절히 조절하라는 뜻이죠. 가공육은 베이컨, 소시지와 같은 것을 떠올리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대장암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유의해야 하고 자동차 배기가스 같은 것에서 나오는 매연 등은 폐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배기가스를 제외하더라도 오염된 공기에 들어있는 미세먼지, 중금속 같은 것들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게 좋겠죠. 코로나19 덕분에 마스크 쓰는 것에 익숙해져서 이러한 것들을 피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역설적인데요. 중복되는 내용도 있지만 방사선과 암의 관계도 짚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방사선은 DNA를 손상시켜 암을 일으킬 수 있죠.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방사선은 자연적인 것도 있고 인위적인 것도 있습니다. 자연적인 것은 자외선 UVB, 라돈가스와 배경 방사선 같은 것들이고 인위적인 것은 핵폭탄에 의한 피폭을 제외하면 대부분 의학용 엑산, 암치료에 사용하는 방사선과 같은 예가 있습니다. 배경 방사선은 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 환경에 존재하는 이온화 방사선의 세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방사선 원을 의도적으로 도입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온화 방사선은 원자나 분자를 이온화시킬 수 있는 전자파, 즉 X선, 감마선 이런 것이나 알파선, 베타선 같은 방사선을 가리킵니다. 고에너지 방사선들은 DNA를 손상시키고 세포막과 같은 것을 손상시켜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게 이것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면 무조건 암에 걸린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것이죠. 발암물질과 접촉을 하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니까 될 수 있으면 이런 건 피하는 게 좋겠죠. DNA 손상이 일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암에 걸리는 건 아닙니다. DNA 손상으로 인한 유전자 손상이 적어도 6군데 이상 일어나면 암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그리고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뜻이죠.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앞에 열거한 발암 관련 물질들을 모두 피하며 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렇긴 하지만 최대한 이런 물질, 발암 관련 물질과 접촉하는 것, 노출되는 이런 것을 피해서 암이 발생할 가능성 확률을 높지 않게 낮게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대한 피하는 게 좋겠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과 관련된 영상, 좋은 정보, 과학적으로 검증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주변에 좀 널리 알려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 때는 여러분 모두 좀 더 건강해지시고 행복해지신 모습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